환자에 미치는 영향, 생존율 이런 게 이제 전혀 다릅니다. 발병과 연관이 있다 연구된 것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원인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의 두경부 암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한신 교수라고 합니다. 구강과 목 이런 부분, 그다음에 비강, 코 있는 부분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침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기가 큰 침샘을 우리가 주침샘이라고 하는데요. 주침샘은 이제 크게 귀 밑샘, 이하선, 그다음에 턱 아래쪽에 있는 악하선 또는 턱 밑샘이라고 부르는 큰 침샘이 있고요. 혀의 아래쪽에 설하선, 혀 밑샘이라는 큰 세 가지의 침샘이 있습니다. 주침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좌우로 있으니까 총 이제 6개가 존재를 합니다. 큰 주침샘에서 생기는 암을 말하고 입과 코에 이제 산재에 있는 작은 침샘들, 소침샘에서 생기는 암도 역시 소침샘암이라고 해서 침샘암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일종의 어떤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덩어리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몸에 거의 영향이 없는 양성 종양. 간단히 말하면 그냥 무록 이런 종류겠죠. 반대로 우리 몸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암, 이것을 이제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양이라고 하는 건 크게 양성과 악성 이렇게 나눠지고 악성을 암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침샘암은 암세포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암세포 종류에 따라서 종양의 특성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WHO라는 그런 국제기구에서 우리가 병리 진단을 이제 표준화해서 나누는데 침샘암에는 그 종류가 22가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암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이제 종류가 많아서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는 편의상으로 암 중에서도 나쁜 종류, 그거를 이제 간단히 그냥 고악성도라고 그러고요. 얌전한 쪽, 요거를 이제 저악성도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요 두 가지가 그 암의 진행 속도, 전이 정도, 그다음에 환자에 미치는 영향, 생존율 이런 게 이제 전혀 다릅니다. 대표적인 검사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영상 검사,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거죠. CT 또는 초음파를 통해서 영상 검사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세포 검사 또는 조직 검사를 해서 앞에서 말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그런 암세포 중에서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은지를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종양이 만져지는 부분을 이제 바늘로 찔러서 거기에 있는 안쪽에 있는 종양세포를 일부를 꺼내서 그걸 이제 현미경적으로 병리학적으로 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몸에 전신적인 전이가 없는 종양인 경우에는 1차 치료는 이제 수술이 되겠습니다. 피부에 절개를 넣고요. 이하선이라는 그런 침샘의 가운데 부분으로 얼굴을 움직이는 얼굴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얼굴 신경을 다치게 되면 이 한쪽 얼굴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신경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수술이 어렵거나 수술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거나 또는 수술에 의한 합병증이 너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차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항암 치료는 이제 때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같이 하기도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충분히 입증된 자료가 나오지 않았고 미국에서 지금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이제 조금 항암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까지는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가 가장 중요한 1차 치료가 되겠습니다.
침샘암 부분에 방사선이 들어갔거나 장기간의 방사선 노출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추후에 침샘암이 늘어났다는 보고는 있고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에 오랫동안 자극이 된 사람에서 침샘암의 빈도가 늘어났다 이런 발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추정하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침샘암이 직접 연관이 있다 이렇게 연구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제 그 중요한 이유가 이 침샘암의 빈도 자체가 10만 명당 한 명이 안 되거든요. 침샘암 발생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인 역시도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침샘암의 원인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발견하는 게 하여튼 가장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침샘 부위에 무엇인가 종양 같은 것이 만져지면 일단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어떠한 종류의 종양인지는 일단 진단 검사는 무조건 먼저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것을 고안하게 된 이유는 유방암에서 자가 검진 방법에 의해서 상당히 그 종양을 빨리 찾고 유방암의 치료 결과를 좋게 만들었다는 그런 결과를 제가 좀 참조를 했습니다. 침샘암도 마찬가지고요. 침샘암을 이제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침샘의 위치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한 다음에 우리가 유방 검진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자꾸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빨리 검사해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혹시 나중에 암으로 진단되더라도 치료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귀의 아랫부분, 귀의 앞부분에 지금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하선이 안쪽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하선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 이하선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덩어리가 생긴 경우에는 느껴서 아실 수가 있고 이 침샘에서 침이 만들어진 이후에 관을 타고 이제 입 쪽으로 침이 배출을 하는데 그 이하선 관의 방향이 이 코끝하고 입끝 중간 정도로 지나갑니다. 침샘관이 이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역시 침샘관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종양이 있는지를 이제 잘 만져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귀 뒤쪽에 귀뼈가 이렇게 있고요. 턱뼈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귀뼈의 앞부분, 턱뼈의 뒤쪽의 공간이 하나 만져지는데 이하선의 깊은 쪽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종양이 있는 경우는 이쪽 공간을 깊게 누르면 그 종양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턱뼈의 아래쪽을 이렇게 쭉 확인을 하시고 이 턱뼈의 아래쪽 하단에서부터 목 쪽으로 아래쪽 부분에 턱 밑에 악하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누르시는 게 아니고 약간 위쪽으로, 그러니까 턱뼈의 아래쪽 공간에서 위쪽 방향을 누르시면 그 악하선의 위치에서 어떤 종양이 있는지를 이렇게 만져서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조기 발견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종양이 작아도 암일 가능성은 한 20%. 종양이 아주 뭐 4cm 지름 큰 경우도 암일 가능성이 한 20% 정도. 그래서 이제 암 가능성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암이 진단되었을 경우에 종양이 작은 경우는 고악성도 암일 경우가 20%보다 같거나 작거든요. 그렇지만 종양이 큰 상태에서 암으로 진단된 경우는 그 중에 반 정도가 고악성도 암입니다. 그러니까 종양이 크고 고악성도 암이 늦게 발견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가검진법을 잘 활용해서 조기에 진단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검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침샘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침샘의 위치를 일단 잘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침샘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만져봄으로써 2, 3주 이상 지속되는 덩어리가 있는 경우에는 빨리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침샘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